먼저 저의 시 한 편을 낭송하겠습니다. 대청호에서 박지현. 어미원앙은 떠돌이였네. 창공 나는 새도 먹을 걱정, 옷 걱정하느냐. 나무숲 황토 우거진 산 그늘 그곳. 아직도 설렁설렁 들려오는 갈대 우거진 소리로도 날갯짓 하는구나. 물살에 떠밀려온 이국 편지. 때론 온통 서글픈 날 길어지고 싹 날갯짓 힘받으며 새끼 기르는 한낮. 그 아래 숨어 산 돌멩이. 맞부딪혀 제살 깎는 소리 나직이 들려오네. 이 시는 80년대에 문희 사람들이 대청댐이 생기게 돼서 이제 집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나서 사는 수목민들의 아픔을 썼고, 끝년에 있는 그 돌멩이는 시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몰민의 그 아픔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향 떠나서 사는 게 힘들었을까, 다른 곳에 정착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하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이 실록이 온 산을 물들이고 있는 6월입니다. 이 계절만이 선사하는 풍요함과 싱그러움, 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니 눈물 나도록 감사한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현 시인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와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33년간 봉직했습니다. 자라나는 사춘기 제자들을 키우며 울고 웃고 그들과 공감하며 어려운 일은 도와주고 꿈을 심어주며 교직이 천직이라 느끼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효과적인 수업을 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좋은 교사가 되고자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겸손히 배우며 실력을 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그들도 결혼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감당하며 살고 있을 제자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나는 날 남녀 학생이 신발도 안 신고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운동장까지 나와 말리는 바람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1996년 서울에서 개간 해독문학으로 시 무지개 외 4편으로 문단 생활을 지금까지 28년간 했습니다. 6개의 문학단체와 5개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인이 되었고 오랜 기간 포기치 않고 습작해온 것은 시인이 된 인연 때문입니다. 그 바탕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교 시절 시인이신 국어 선생님께서 시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며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칠판에 짧은 시 한 편을 적고 감상해 주셨는데 이것이 큰 인연이 되었고, 선생님은 보잘것없는 저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선생님 댁에 시를 배우고자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배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잘 설명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은 작품들을 이제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나 시집 출간한 많은 시인들의 시집을 주셔서 읽어보고 하는 것도 큰 공부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첫 시집 출간 이후 10권의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권 출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0권을 내었냐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만큼 시적 역량이 많고 또 열심히 지속적으로 쓰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매주 토요일 서울에 가서 유명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신 H 교수님께 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학 스승이 되어주셨고 4년간 배우며 4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시 해설을 4번 써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너무 시시하게 잘못 쓸 때는 혼나기도 했고 이게 무슨 시냐 하면서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때가 되자 선생님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고 문학성이 뛰어나다며 잘 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라이나 마리아 릴케라든가 그런 시인들과 견주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명품은 누가 봐도 명품이라며 다 인정해 주는 것과 시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가 나오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다듬으라 하셨습니다. 한 편을 다듬어서 좋은 시가 나오면 다른 시도 좋은 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시인이 되고자 소망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연히 오빠 댁에 갔다가 어떤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어떤 여류 시인이 쓴 짧은 시였습니다. 제목은 내가 매일인데 내가 매일 할떡이는 새 한 마리를 둥지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이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시인이 되어 산다면 내 명예와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인간과 동물, 미물까지도 그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돕는 착한 마음으로 살고 이때 좋은 시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된 이면에 이러한 아름답고 참 좋은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집 10권을 내며 아직은 명품 시가 적고 부족하지만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남은 생애에도 차원 높고 인생을 관조하는 감동 주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대표시 명품시를 한 편이라도 남기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10권의 시와 시화전 2점을 보여드립니다. 저의 시집은 가슴에 묻고 사는 하늘새, 미시령 눈사태, 상추에게, 소금밭에서, 울면서 크는 나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미국과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가본 길 등이 있습니다. 거의 서정시인데 3권의 해외 기행시와 1권의 신앙시도 있습니다.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시는 대청호에서, 소금밭에서, 상추에게, 미시령 눈사태입니다. 시집 중에 신앙시집이 1권이 있는데 제목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가 대학 시절에 많은 고민을 했고 철학과 사상 책을 읽고 또 문학 책을 읽고 이 속에서 인생에 참된 길이 있는 줄 착각하였습니다. 그 중에 문학은 가장 고상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문학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문제의식과 갈급함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함 받았습니다. 신앙시집까지 내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올해 또 다른
시들을 묶어서 출간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듬고 해서 정말 감동을 주고 울림이 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생명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저만의 대표시를 한 편 남기고 싶습니다. 교과서에 한 편 실린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길이길이 문학사에 남을 시를 쓰고자 제 나이에 상관없이 죽기 전까지 시상이 떠오르거나 또 영감이 있을 때 한번 끝까지 써보고 싶습니다. 시집을 지금까지 출판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1 시집의 가슴에 묻고 사는 하늘새. 제2 시집은 이시령 눈사태. 제3 시집은 상추에게. 제4 시집은 소금밭에서. 제6 시집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제7 시집은 미국과 캐나다. 제8 시집은 유럽 싱가포르. 제9 시집은 호주 뉴질랜드. 제10 시집은 가본길 입니다. 4시집인 소금밭에서에서 소금밭에서라는 시를 참 뭐라 그럴까, 저 스스로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시가 나와서 감탄을 한 시입니다. 이 내용은 소금이라는 게 인간에게 정말 맛을 내는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사람으로 비유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러한 말들도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소금의 인생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뭐 사람으로 비유하면 평범하고 그냥 팔려 나가서 김치 담고 여러 가지 재료에, 음식 재료에 넣어서 이제 사는 건데, 그렇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기 때문에 인생에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을 천착해 가면서 제가 쓴 건데, 이 시가 정말 잘 썼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날 정도로 스스로도 감동을 얻었고요. 이 10권의 시집 중에서 제가 제일 애착이 가고 감동이 가고 좋아하는 시가 바로 소금밭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가본길인데요. 이게 마지막 10시집인데요. 그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제주도 갔다 온 제주 기행 시도 있고 뭐 다 섞여가지고 있는데, 가본길이라는 게 시집 제목으로는 좀 약간 생소하고 낯설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런 제목으로 쓴 시집을 못 봤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헉헉대고, 마치 고속버스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방향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듯이 참된 길을 알고서 우리가 가는 건데, 여기를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40여 년 하면서 여기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를 맛보고 체험하고 또 이제 찾았기 때문에 가지 않은 길이 아니고 내가 가봐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선국에 소망을 둔 사람, 이게 유일한 신앙 시집인데요. 이것도 다 거의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또 설교라든가 기독교 책을 서적을 이제 여러 개 보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그런 시상을 적어냈는데 결국은 인생이 이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을 깨닫고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그걸 책으로 써서 내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생각하고 뭐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지 간에 한번 좀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각 해외 기행시가 또 독특하게 있는데요. 이곳에는 직접 가서 여행을 하고서 쓴 건데요. 하여간 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기행시라 이런 문학시하고는 다르지만 정말 가서 감동받고 가서 이렇게 체험하고 했던 거를 쓰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뉴질랜드는 정말 성경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같이 너무 아름답고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명소에 갔다 왔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호주도 또 진짜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땅이 아닌가 이런 걸 또 깨달았습니다. 미시령 눈사태라는 시가 좋은 평을 받고 시 제목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이건 참 TV 보면서 시상이 떠올랐어요. 미시령의 그 당시에 강원도 미시령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사태가 났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인생과 항상 저는 시를 인생과 비유하면서 끌어오거든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시키고 그리고 생명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승화시키는 이런 시를 쓰고 있는데 참 또 인상적이었어요. 이 눈사태에 정말 서민들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눈사태가 나서 그 어려운 삶을 이렇게 풍자하고 비유해서 썼고 상추에게는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게 상추인데 삼겹살에 싸먹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김치니 상추니 배추니 이런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이런 인기 있고 이런 소중한 농산물들을 시로 끌어와서 쓰는 시인들이 뭐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추에게라는 시가 보면 그대는 한 권의 소설이다 이렇게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서민들의 그 식생활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평범한 작은 상추 하나에서 인생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시들이 그런 데를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시인의 길을 가게 해주신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고요. 스승 없는 제자는 없다라고 아무리 해도 음악이니 뭐 국악이니 뭐 미술이니 어떤 세계도 이렇게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좀 훌륭한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계기를 시적 동기를 마련해 주신 거 잊을 수 없고 감사하고요. 또 여기 4권의 시집이 이제 요거를 한국외국어대학교 H 교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시를 배우면서 썼어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게 뭐 시냐 막 이러면서 하다가 또 잘 쓴 거 있으면 칭찬도 받고 했는데 아무튼 그 도움이 컸다고 생각이 돼서 그 교수님한테 많이 감사하고 있고 또 제 평생에 이런 시 해설을 진짜 받고 싶었는데 이런 거를 제시해서 해주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감동도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해주시다니. 그래서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감사가 충만했고 시를 쓰는데 많은 힘이 됐습니다. 예.